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어떤 여행을 만들지 준비하는 일. 정말 여행지에서의 기억만큼이나 즐거운 일일 텐데요. 여기 그 가슴 떨리는 순간들을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서 떠나는 행복한 여정.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즐깁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제가 누구일까요? 저는 여행 컨설턴트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두근대는 마음을 코디하다. 오직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체험. 눈높이 맞춤 코스를 누비며 남기는 소중한 기억까지. 자유여행인 듯 자유여행 아닌 맞춤형 자유여행 컨설팅. 여행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순간을 책임지다. 열혈 청춘이 만드는 즐거운 창업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살아남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열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호열입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응 많이 해주시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어릭 대표 이호열입니다. 먼저 저는 여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여행사랑 똑같은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맞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여행이 뭐냐면 고객에 맞게, 니즈에 맞게, 필요한 거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무대에 서게 된 거는 한국의 메이저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나름 그 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주변 지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이 일이 어떠냐? 힘드냐? 한 100분 정도 가까이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남이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약간 더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시작할 때 저의 차가 키로수가 한 7만 킬로 정도 됐는데 제가 보험 일을 그만둘 때 제 차가 23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월 랭킹이라든가 연 랭킹 거기서 항상 앞에 부분에 있는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포상 여행이라는 걸 보내줬습니다. 제가 매번 여행을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이 여행을 와서 너무 즐거운 사람들,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나름이냐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지금 이 즐거움, 지금 이 신나는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회의도 느꼈고 그리고 약간은 그 속으로 가슴속으로 그 여행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한 후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창업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좀 더 든 것 같은데 제가 보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저축도 좀 했었고 그리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좀 대출을 받기도 했었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행사 창업을 하게 되면
뭐 문광부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창업을 하고 딱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네.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열었어요. 핸드폰을 열어서 다시 지인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험회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여행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행 가실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 계시거나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한 2주 정도는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임대료를 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후배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누가 여행을 간다더라. 하고서 후배가 막 들어왔어요. 초반에 이제 이 일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해본 걸 처음에 해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가이드가 모자라서 제가 가이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좀 넘쳐서 그 일을 사무실 마무리를 못 져서 집에 가서 혼자 새벽까지 일을 한 적도 있고. 근데 1년이 흐른 다음부터는 상승곡선을 좀 탈 줄 알았는데 다시 하행곡선을 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뭐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저를 통해서 여행 갔다 온 그분들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 후배님, 선배님, 친구야 왜 나한테 여행을 다시 의뢰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전에 갔다 왔던 여행이랑 너 여행이랑 똑같은데 내가 굳이 널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뭐 아름다운 곳, 맛있는 집 이런 거를 소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기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만약에 혹시 또 여행 갈 일, 여행 가실 계획, 여행 가실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한번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여행 보내드릴 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즐거웠던 것, 아름다웠던 것, 특별했던 것을 다시 선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물었더니 야, 너 때문에 특별한 추억이 생겼다. 너 때문에 재밌는 추억거리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을 가서 찾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그냥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을 가서 특별한 것을 찾는구나, 나만의 추억을 찾는구나 생각을 했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다시 여행을 시작했죠. 저희가 고객들 많이 가는 곳, 특별한 곳, 뭐 아니면 색다른 곳을 제가 찾아다녔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그 어떤 배우분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는 그 섬 바로 옆 섬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계획했던 그 코스가 무인도 패키지입니다. 무인도 패키지.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여행을 가서 거기 잠깐 즐기는 그런 패키지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그 섬을 잘 모르니까 그곳을 잘 모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가이드, 현지에 있는 그 코디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섬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뭐 둘러봤습니다. 뭐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이 이상한지를.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왔던 코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린 여기 이 섬에 우리 3명밖에 없는데 배는 이미 빠졌고 우리 나가는 시간에 맞춰 들어오기로 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때 물어봤죠. 당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가 이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는 자기가 믿고 숭배하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느꼈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였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 상품을 만들어서 뭐 다른 고객들이 와서 이런 일 당했으면 더 당하겠을 거다.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은 한국
분 가이드들보다는 현지에 이제 살고 있는 가이드를 저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뭐 요즘 맛집이 이제 대세니까 뭐 이런 거를 저희들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 개발할 때도 도움이 좀 되고, 만약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지 않고 협업이나 동업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좀 맞고 뭐 함께 힘들 때 울어줄 수도 있고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구하는 것도, 동업자를 구하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좋은 큰 여행사가 아니라서 뭐 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 가시는 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뭐 다음 주에 갑자기 뭐 40명이 간다, 50명이 간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야 이사장, 다음 주에 한 50명 갈 거야. 그리고 어디 갈 거야 하고 끊어버립니다. 저희한테 좀 그러니까 저희는 또 맞춤 여행사이기 때문에 고객 니즈를 굉장히 많이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50명이 다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여행이 달라요. 그러면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권해드리죠. 근데 그 50명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50명이 가려면 호텔도 잡아야 되고 50명이 탈 뭐 큰 버스도 잡아야 되고, 근데 메이저 여행사들은 좋은 호텔 좀 어느 정도 되는 호텔은 렌트를 합니다. 렌트. 뭐 1년 이내 렌트를 하고 차량 같은 경우도 다 렌트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여행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개인 다 맞춤 여행을 하는 여행사여서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을 자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지인들 거기에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렌트사가 한국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국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베트남 사람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려운 일 생기면 거기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의뢰를 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열고 저랑 친구가 된 현지 여행사 그 현지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도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어느 때가 제일 떨리세요? 여행을 가기 전에 어느 장소를 고르고 어느 곳을 가야 되겠다, 어딜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일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전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가슴 떨릴 때 하십시오. 다리 떨릴 때 하면 늦습니다. 다리 떨릴 때 하면 많이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 제일 힘이 센 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 계신다면 창업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 고객의 소리를 들어라.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뭐 삼행시로 딱 시작을 해주셨어요. 네. 여행으로 한번 이행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네, 갑시다. 예, 네. 네, 여유를 가지고 행, 행복을 찾아서 떠나십시오. 예, 좋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여유와 행복을 네. 느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네.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혹시 삼행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저한테요? 네네. 예, 네. 저 런웨이 한번 가겠습니다. 런웨이로요. 네네네. 예, 런. 달려야 됩니다. 웨이. 왜? 왜냐고 묻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사실 대표님이 작은 여행사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맞춤 여행을 하시고 여행 상품도 직접 개발을 하시는데 네. 이런 뭐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하실 때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남들이 안 가본 곳 그리고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추천받은 곳을 직접 갑니다. 제가 네. 가보고 가서 느껴보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인터넷 치면 나오는 곳이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특별한 곳을 그냥 혼자 떠납니다. 이 고객의 니즈에 꼭 맞는 여행을 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정해주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보통 그 고객분들은 네. 여행 가실 곳을 찍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말씀을 주시죠. 여행 계획을 다 네, 잡아서 일단 오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또 보시고 충분히 보시고 결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레 역으로 네. 이런 계획을 가져왔지만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네. 추천을 하고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런 어떤 노하우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저는 사실은 보험회사 다니기 전에도 원래는 여행을 좀 다니는 여행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 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횟수가 낮아진 것뿐이지. 예. 그리고 그 현지인들 저는 무조건 현지인들을 이용합니다라는 말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예. 현지인들께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추천해서 갔는데 저희한테 안 맞는 곳도 있었고 저희한테 맞는 곳이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저기 추천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냅니다. 네. 다 발로 뛰어서 찾아냅니다. 발로 뛰어서. 그러면 그런 지역들 뭐 현재 이게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들 간의 소통을 하고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저 가까운 곳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라든가 미주 뭐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한국 트렌드가 패키지 아니면 자유여행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다 같이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고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예약을 하고 혼자 다녀야 되니까 약간 좀 두려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까운 곳 뭐 동남아 쪽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일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제일 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충성 고객이 한 1,500에서 한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네.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저희는 예. 고객이 많던 적던 새벽에 가던 밤에 가던 무조건 공항에 가서 송영을 합니다.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가끔.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외국에 나가셨을 때 혹시 머리 아프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곱게 파우치에다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약을 넣어서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아, 일일이 다요? 네네네. 그거는 좀 메이저 여행사에서는 좀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긴 네네. 하겠죠. 그래서 예. 그거를 감동받아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네. 네.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그렇게 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를 하는 거고 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이 의뢰를 하게 되면 네. 뭐 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사가 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가이드들이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예. 다른 여행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가이드 좀 협찬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협업이라고 협업을 하게 협찬은 되면 좀 아닌 것 같고 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 그 수수료로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지인 가이드를 선호를 하시고 네. 현지인 가이드와 어떤 그 소통을 할 때도 네. 그 유대 관계를 또 쌓을 때도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뭐 어떤 노하우라든가 뭐 어떤 걸 좀 강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들 눈에 맞추면 됩니다. 그들의 눈에 네. 어떤 걸 맞출까요? 일단은 그들의 이제 문화, 문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활 방식, 네. 뭐 주의해야 될 점, 네. 뭐 이런 걸 좀 소통을 통해서 많이 알아두면 네. 그들과 좀 가까워지는 좀 계기가 되죠. 자, 현장에 있는 힘든가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꾸려 오시면서 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고객들을 초청을 해서 골프 대회를 합니다. 골프 대회. 이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한 7, 80명 모아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한 번은 골프 대회를 하러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교황님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저희가 교황님과 같이 안 들어갔는데 나오는 날짜에 교황님이 이제 이탈리아로 출국하신 날이에요. 교황님이 출국을 하신 다음에 모든 비행기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착이 되고 7, 8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못 탔어요, 비행기를. 고객님들만 태우고 나중에 저는 그 다음 날 온 뭐 이런 황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맞춤 여행은 무엇일까요? 맛집이다. 맛집이요. 네. 맞춤 여행은 네. 맛집을 소개하는 거다 뭐 이런 아닙니다. 느낌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다.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이다. 네. 아, 이유를 조금 들을게요. 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 있으면 예. 내가 좋은 사람 뭐 있으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맛집이다. 그러면은 맛있는 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대표님은 아는 맛집을 혹시 하나만 공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만 공개합니까? 맞춤 여행식으로. 네. 제가 만약에 간다면 아, 그 여행사는 모르는. 그 요즘에 저희가 그 필리핀 사마리라는 곳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마리라는 곳은 마닐라, 다바오 그리고 다바오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예. 거기를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눈이 맑아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패키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비밀로. 여기 이미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메이저가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네. 저희 고객들과 함께 한 비행기를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여행을 한번 다시 떠나는 게 제 연예입니다. 전 세계를 띄운다는 전 세계 얘기인가요? 뛰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여행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행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기 위해 사업 계획 세우고. 네, 예? 그렇죠? 여행 가면 낯선 땅에서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창업도 누군가의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가이드에게 어느 정도 팁을 줘야 된다면 네. 자본금을 줘야 되고 네. 탄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여행 창업 속에서 네. 대표님이 작은 여행사지만 네. 그 메이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뚝 서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업이라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돌발 상황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오직 여러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추억이 적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해서 수면 위에 떠오르는 메이저 여행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경험을 좀 쌓고 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창업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창업 여행을 떠날 시간, 가슴 떨리는 모험을 시작하세요.